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시간상으로는요 7월 15일 자정을 넘겼습니다. 지금부터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첫 번째 뉴스는요 상당히 참 이색적인 불행한 슬픈 뉴스입니다. 대한민국 청와대가 뭐하는 데입니까? 대한민국 청와대는요 국정의 최고 컨트롤 타워 아니에요. 특히 방역 문제와 관해서는 뭐 이루 말할 필요도 없죠. 이제 박수현이가 소통수석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김호란이를 챙기겠다고 방역기획관이지 않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가 분명히 모든 재난에 있어서 컨트롤 타워다 이렇게 얘기도 했고요. 또 이 청와대 안에는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김호란 방역기획관 야권에서 잘라내라고 하니까 그거를 방어하겠다고 그래서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것이 지금 청와대 이 참모진들의 실상이에요. 이런 무능한 참모진, 그러니까 무능한 대통령 밑에 무능한 참모가 있을 수밖에 없죠. 더 무능한 것은 그야말로 이 김호란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 거. 이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치욕적 현실이다. 이러다 보니까요 사상 처음으로 작년 1월부터 이 코로나 감염이 이제 시작됐는데요. 코로나 감염이 시작된 이후로 청와대에서 청와대 행정관 한 명이 결국은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이 됐습니다. 이유인즉슨 이 배우자가 발열 증상이 있었는데 재택 근무 중에 PCR 검사를 받았고 이 PCR 검사를 통해서 확진자로 통보를 받았어요. 근데 처음으로 청와대 직원이 확진 판정도 문제지만은요, 이 사람의 경우에는 이미 방역 백신을 맞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확진자가 된 거예요. 이거를 갖다가 이제 돌파 감염이라고 하는데요. 돌파 감염의 경우에는 매우 좀 뭐라 그럴까요? 참 그런 사실이 발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이러한 돌파 감염 사례로 청와대 직원이 걸려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국내에서 돌파 감염 사례는 총 252명인데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런 부끄러운 현상. 물론 뭐 미국이 백악관에서도 직원이 코로나 걸리는데 어쩌란 말이냐. 이거 너무 비판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미국과 이 청와대와는 또 다른 특성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청와대에서는요 최고 수위의 방역 조치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돌파 감염 사례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이, 그리고 또 청와대 방역기획관이 그렇게 무능한 사람이 앉아있다, 이런 측면에서 백악관하고 비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청와대 방역 구멍이 뿡뻥 뚫렸다, 이런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다시 본론적으로 이 정치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방금 전부터 보도되기 시작한 내용입니다. 오늘 윤석열 총장이요 JTBC에 인터뷰를 가졌어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은 이 Y공작, 즉 이동훈 대변인이 경찰 조사를 어제 받았지 않습니까? 이 Y를 치고 여권을 도와주면 금품수수 혐의 없던 걸로 하겠다, 이렇게 회유를 받았다는 얘기를 이동훈 대변인이 전격적으로 폭로했어요. 이거와 관련해서 윤석열 총장은 이 본인에 대한 공격이 다방면에서 들어올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수사를 악용해서 이런 일까지 있으리라고는 정말 놀랐다. 그리고 이동훈이라는 사람은 없는 말을 지어서 할 사람은 절대 아니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이 이동훈 전 대변인은 본인이 자기 명예를 걸고 얘기한 것이고 협의 내용이 마침 6.29 출마 선언한 날이었다고 하는 점은 많은 의혹을 낳게 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발표했고요. 자, 그래서 이 사법거래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이거를 밝혀라. 그리고 수사 제대로 하라, 이렇게 지금 촉구하는 입장문을 냈죠. 그리고 최근에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요, 그 수치는 그전부터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았고 하나의 큰 추세에 관심을 두고 여론을 살펴야 한다. 그리고 이 부인 여러 가지 검증과 관련해서는 공직에 출마한 사람은 나 본인 아니냐, 본인의 능력과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에 하는 것이 필요하고 팩트에 기초한 것이라면 얼마든지 설명할 용의가 있다. 그래서 이 부정적 입장을 표명했어요. 이 내용은 지난 6.29 출마 선언할 때 내용과 똑같습니다. 입장이.
그리고 지금 현재 최재형 감사원장이 플랜 B, 윤석열의 대안 아니냐, 이런 질문에 관해서는요, 최재형 감사원장과 단일화 문제라든지 그의 정치 행보에 대해서는 지금 언급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였고요. 그리고 또 장모 문제와 관련해서는요, 그 혐의에 대해서는 당사자와 변호인이 다투고 있고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오늘 처음으로요, 이 인터뷰를 통해서 이 외교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기본은 한미 동맹 관계로부터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는 출발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문재인 정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를 상수가 아니라 변수로 취급하는 실책을 범했다. 그리고 이 한미 동맹의 기본 우위에서 이 가치를 공유하는 나라들과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고, 또 이 국제적인 공조와 협력의 틀 속에서 대중 외교를 펼쳐야 하는데, 이 대중 외교는 수평적 관계가 되어야만 한다. 이런 입장을 나타냈는데요. 이 외교와 관련된 윤석열 총장 입장은 상당히 건실한 합리적 이 틀 안에서 지금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를 지켜내겠다, 이런 입장인 것 같고요. 특히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것은 우리의 주권적 영역이다. 만약에 사드 배치 처리하라 이렇게 주장을 하면 중국이 자국 국경 인근에 배치한 장거리 레이더 먼저 철수하라. 그러니까 바터를 하자 이거죠. 이런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제 또 중요한 것 하나는 오늘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이 상임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이 상임위원회 온갖 윤석열 총장에 대한 성토의 장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자, 얼마나 여당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이 위협을 느껴야 모든 상임위원회가 전부 다 윤석열 총장을 집중적으로 비판하고 견제하는데 시간을 다 낭비했습니다. 교육위원회에서는요, 부인 검증 문제 논문, 그 다음에 보건복지위에서는 장모의 병원, 그야말로 건보 22억 9천만 원 부정 수급 문제, 그 다음에 행안위에서는요, 조금 전에 이도훈 대변인 이 Y공작설, 이런 거에 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은 여기에 반발해서 위원회장을 떠나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있었던 모든 위원회가 그야말로 윤석열 총장과 관련된 이 질의응답으로 인해서 완전히 아수라장 난장판이 됐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요, 특히 이 정치 공작과 관련해서는 정말 야당은 야당대로, 그리고 윤석열 총장 측에서는 윤석열 총장 측의대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은 여당의 공세가 만만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국회 질의답변을 통해서 확인된 점이 특색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 총장 또 국회를 떠나서 말이죠, 지금 이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오늘 또 입장문을 내놨어요. 바로 부동산 문제에 관해서 입장을 내놨는데,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 이거는 뭐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임대인, 임차인 모두 분노하고 고통은 크게 달했고, 청년과 서민들은 좌절하고 있다. 그리고 공직생활을 할 때도 많은 사례를 파고들었는데, 부동산 정책은 이권 카르텔의 지배로부터 한 사람 한 사람의 주거 권리와 미래를 지켜내는 헌법 정신 수호의 문제다. 그래서 이 세부적인 정책마다 다양한 견해를 갖고 계신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를 살펴듣고 희망을 되찾아드릴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해 내겠다, 이런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오늘 새롭게 알려진 것은, 오늘이 이제 이제 날이 12시가 넘었으니까 어제죠. 알려진 것은 지난 12일 날 진보 원로 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를 만나서 대담을 나눈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이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에서 어디까지 후퇴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이걸 살려낼 수 있는지, 이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데 있어서 이 보수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점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특히 그런데요,
이 최장집 교수가 윤석열 총장한테 한 따끔한 쓴소리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적폐청산을 하는데 윤석열 총장 말하자면 검찰의 수사권을 가지고 많이 적폐청산을 했지 않습니까? 이거를 비판하는 거예요. 뭐라고 비판하고 있느냐? 적폐청산을 모토로 하는 과거 청산 방식은 한국 정치와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를 불러왔다. 감당하기 어려운 사회 분열을 초래했고 개혁의 프로젝트가 무엇을 지향하든지 간에 성과를 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적폐청산이 얼마나 이 대한민국을 분열시켰는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 사회를 후퇴시켰는지를 강력히 지적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서요, 촛불 시위 후 한때 겸연했던 겸연에 가까웠던 이 보수정당, 새로운 시대가 요구하는 비전과 이념과 가치를 만들어서 재건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놨어요. 그리고 또 이 적폐청산을 내건 개혁 열풍, 이게 민주당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것은 민주화 이전의 민주주의 관이 복원됐음을 말해준다. 이 얘기는요, 민주화 이전의 잘못된 민주주의 관, 독재 정치, 이것이 결국은 복원됐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준다. 그러니까 현 정권이 국정농단이다, 사법농단이다, 적폐청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네들 입맛에 맞게 수사권 행사하고 법원도 지금 김명수 같은 좌파 변호사, 판사를 갖다가 앉혀가지고 그들의 코드에 맞는 이 판결을 유도하는 거. 이것이 결국은 사실상 전제주의, 나치즘, 또, 이 과거, 군사 독재 시대, 이런 걸로 복귀했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쓴소리고, 이 윤 총장에 대한 지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윤 총장에 대한 지적을 넘어서서 현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강력히 비판하는 그런 맥락에서 이 적폐청산 문제를 윤 총장 앞에서 꺼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당의 정부의 적폐청산 노력은 결국은 국정교과서를 만드는 거나 다름없는 역사관이다. 그러니까 판에 찍힌 그들만의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이 최장집 교수, 그래서 윤석열 총장의 수사를 주도했는데 면전에서 이런 쓴소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이색적이고 또 이 언론에서 이 부분을 많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중점적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조금 전에도 이 JTBC 인터뷰에서도 지금 지지율이 떨어지는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중도, 그다음에 탈진보 인사들이 중심이 된 지지 결사체가, 지지 모임이 곧 발족할 예정으로 있는데요. 여기에는 어떤 사람들이 참여하고 있냐면 민주당 출신의 전직 중진 의원, 그 다음에 5.18 민주화운동 관련된 인물들, 그 다음에 호남향외의 상징적 인물들이 여기에 많이 참여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의제는 이제 공정이고, 그래서 탈진보 지지층까지 전부 포용하는 중도 성향의 조직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얘기한 빅 플레이톤에 따라서 이러한 중도 탈진보 모임이 생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이것도 말이죠. 방금 전에 이재명 지사가 방금 전에 지금 내놓은 얘기입니다. 뭐라고 내는지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그동안에 예비 경선 과정에서는 완팀으로 경기를 이끌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야권으로부터의 공세를 견뎌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아군끼리 말하자면 흠집내는 공세를 할 필요가 있겠느냐. 그래서 본인이 그렇게 공세적으로 자세를 취하지 않고 점잖게 해왔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끝나고 나니까 지지자들이 당신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시면 안 된다. 이런 문자 메시지를 엄청나게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자들이 굉장히 실망해서 이제는 뭔가 문제가 있다. 이것을 깨닫고 이 지지자들의 실망감, 이것을 덮어낼 수 있는 역공을 취해야 되겠다. 이런 이 생각을 하게 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재명 지사가 얘기한 대로 이 권투할 때 주먹으로 몇 대 맞는 것까지는 참을 수가 있는데 발로 차는 것까지는 이제 참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 경선을 통하면서요, 민주당 내에서 반 이재명 정선이 세다 보니까 주먹으로 잼만 날리는 게 아니라 발길질 하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다시 발길질로 응대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반칙하면 우리도 반론할 수 있고 오늘은 발로 차고 이런 건 하지 마라. 그런 거를 보여드린다. 이런 얘기를 지금 자기들 진보 좌파의 유튜브 채널인 박시영 TV에 출연해서 이러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고요.
TV 토론을 2번만 하고 끝났으면 사이다 대신에 국밥을 해보려고 했는데 상대 후보들이 토론해서 5만 걸 다 했다. 이렇게 해서 지금 불만을 내고 있어요. 그래서 역공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고, 그 역공의 제1성이 이낙연 전 대표의 옵티머스 사무기기 제공 의혹을 제기한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상당히 이재명 지사가 거칠게 그들의 이 경선 과정에서 시비를 할 것으로 보이고, 대신에 말이죠, 이색적인 것은 추미애 장관에 관해서는 한 식구나 마찬가지다. 저를 만들어 주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축혀 세우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또 중요한 것은 최근에 지난 12일 날 수도권 방역대책회의가 청와대에서 열렸지 않습니까? 그때 청와대에서 말이죠, 대통령이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집무실에서 차를 한 잔 줬다. 이 비화를 또 소개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결국 뭡니까? 대통령이 나 이렇게 챙겨주니까 친문 강성들 나도 이제 당신하고 같은 배를 타고 있어. 나 좀 도와줘. 이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제 마음고생이 많았다는 일종의 위로 동명상련이냐 이렇게 이제 사회자가 물어봤는데, 맞다. 예전에는 내가 공격자, 추격자 입장이었는데 요즘은 방어하는 이미지라서 잘 적응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느닷없이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문주정 씨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잖아요. 이거 아주 잘하고 있는 것이다. 바람직한 태도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문주정 씨를 좋아하는데 내가 생각하는 스타일과 아주 비슷하고, 대통령에게 혜택은 안 받겠지만 피해도 받지 않겠다는 것. 그러니까 아주 당당해서 좋다. 이런 지금 현재 아주 끼고 돌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16일 날, 내일이 되겠죠. 발표할 공약이 있는데, 공약 중에 1번은 전환적 공정성장이다. 이런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이 전환적 공정성장, 굉장히 참 말이 어렵네요. 이 얘기는 뭐냐, 디지털 에너지와 같이 대전환의 위기를 맞아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강한 정부의 이 강력하고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된다. 이 기존의 방식으로는 안 된다. 이런 취지의 전환적 공정성장임을 밝히고 있고요. 또 언론개혁과 관련해서도 지금 정부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이거 꼭 해야 된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는 전관예우 좀 적극적으로 제한하겠다. 그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형사사건 수임료를 제한하고요. 기소 여부의 판단을 배심원에게 맡기는 기소 대배심 제도를 도입해야 되겠다.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요, 지금 현재 김명수 이 좌파들이 다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법원장도 선거를 해서 하지 않습니까? 직원들이. 그런 것처럼 검사장 직선제를 해서 검찰의 자체 권한을 줄여야 된다. 이것도 또 이제 검찰 개혁의 일환으로 16일 날 발표할 때 내놓을 예정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효율적인 정책일수록 기득권의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효율적 정책을 채택하려면 반발을 각오해야 되고, 그걸 골라내는 용기와 결단이 첫째로 중요한데, 인사권자의 방향이 정해지면 관료들은 자동으로 움직인다. 관료들은 로봇 태권 부위와 같은 것이다. 그렇게 입장문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야권에서는 윤석열 총장 가능성이 가장 높고 경쟁력이 제일 커 보인다. 다만 윤 총장의 최근 행보와 관련해서는요, 정치를 하겠다는 분이 지금 와서 공부를 한다는 것은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의미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고, 이준석 대표와 관련해서는요, 신자유주의적 사고가 극대화됐고 승자 독식, 무한경제, 밀림이 능력주의는 아니다. 단 한마디로 참 얕다. 이런 혹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재명의 이런 입장문을 보면 앞으로 여당 내에서 이 경선 과정 상당히 파란만장한 경선 과정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요, 지금 현재 청주 법원에서요, 매우 중요한 오늘 구형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민주당의 정정순 의원, 청주 상당이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오늘 최종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최근에 지난달 20일 날 보석으로 풀려났어요. 그래서 이제 선고재판은, 선고 공판, 8월 20일 날 청주지법에서 열리는데, 오늘, 이 검찰은요, 징역 2년, 실형을 구형하고 추징금 2,780만원, 개인정보법 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냐? 피고인은 투명한 선거 풍토 조성을 위한 공직선거법과 정치장법 위법 취지를 정면으로 반하는 그런 활동을 했다. 그래서 또 3만 명의 개인정보를 취득해서 선거운동에 이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내부 고발자를 압박하고 검찰 소환에 불응하면서 자신의 범행을 일절 인정하지 않고 사법 절차를 무시한 점, 이런 것도 감안해서 징역 2년과 추징금을 선고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이 죄질이 굉장히 안 좋아요. 계속 버티다가 결국은 국회 체포 동의서까지 넘어가가지고서 검찰에 출두한 아주 질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법정 최고형을 처벌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심야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박범계, 참 이런 사람을 장관에 앉혔어요. 이 박범계가 장관에 취임하기 전에 지난 1월 달에 말이죠. 재판을 하나 소송을 걸었어요. 대전 유성구을 당협위원장이었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었던 김소연 변호사를 대상으로 해서 손배소 1억 원짜리를 제기했는데요. 1심에서도 패하고 2심에서도 패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소송이냐면요, 2018년도 지방선거 때 박범계 측근 이 비서, 이런 사람들로부터 금품 요구를 받았어요. 이 금품 요구를 받은 거를 결국은 이 김소연 변호사가 다 폭로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금품을 요구했던 사람들은 둘 다, 한 사람은 비서가 아니고요, 다른 한 사람은 그냥 측근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사람들 전부 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당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폭로했는데, 이 폭로가 결국은 허위사실이라는 거죠. 박범계 주장은. 그래서 본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1억 원짜리 손해배상 청구를 신청했어요.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장관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1심에 의해서 2심에서도요, 원고와 피고가 주장하는 위법행위 명예훼손 성립하지 않는다. 그리고 설령 선고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 김소연 변호사가 주장하는 내용이 위법성도 없거냐, 설령 위법성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법원에서 이 판결을 내렸습니다. 자, 이거 법무부 장관이죠. 현직 법무부 장관이 이렇게 손해배상해서 소송한다. 더군다나 박범계가 누굽니까? 판사 출신이잖아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겁니까? 정말로 너무나 부끄러운 거죠. 이런 사람을 장관에 앉혀놨어요. 그러니 참 오늘같이 장관이 나서지 않아야 할 때서 나서는 상황까지도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박 장관 이제 결국은 대법원까지 갈 텐데요. 이 정도에서 끝내라. 그리고 소송 비용 전부 물어내라.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소송과 관련해서는요, 현 정권 들어와서 아주 제일 잘 나가는 LKBN 파트너스에서 소송 대리인을 했는데도 패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곧바로 이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대법원으로 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대법원 간들 뻔한 거 아니겠어요? 1, 2심 전부 유죄 판결 났는데, 이 원고 말하자면 패소 판결했는데 뻔한 거 아니겠어요? 이 정도가 되면 박범계 장관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고 김소연 변호사한테 모든 소송 비용, 이 판결이 정하는 소송 비용 전부 뭐라고 그럴까요? 이 보상해주고 끝낼 것을 저는 당부드립니다. 그래야 남아있는 명예, 체면이라도 유지할 것 아니겠어요? 지금 패스트트랙건도 걸려 있잖아요. 이 소송권 말고서도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에서는요, 법무장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드시 인사 실책 심판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심야 방송을 마칩니다. 그러면 편안히 주무십시오.